큐포 이트론, 저희가 좀 실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부산 갔다가 대구까진 돌아올 수 있겠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자동차는 아우디 Q4 이트론입니다. 기존에도 타봤지만 아우디 Q4 이트론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차예요. 기존의 Q4 이트론, 그리고 Q4 이트론 스포트백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겨울철 주행거리도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보조금도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 차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비운의 자동차였죠. 아우디 Q4 이트론 처음 나올 때만 해도 6천만 원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5,999만 원이라는 숫자로 차를 팔기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죠. 이거 노렸는데. 더 놀라운 건 주행거리를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전혀 보조금을 못 받았던 아픈 추억이 있어요. 너무 웃기다.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가 있지? 굉장히 웃기긴 합니다만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자기 지역에서 잘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첫인상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의 확실한 SUV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스포츠백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도 카이엔 쿠페 있잖아요. 카이엔 쿠페가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동차기도 하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쿠페형 SUV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쿠페형 SUV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우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 진짜 폭염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희 PD님이 지금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찍을 수 없고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행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충전 가득 시켜놓고 주행 감각도 알아보고 성능도 알아보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이것도 직접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이제 목적지로 안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 지금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을 하네요. 혹시나 하고 케이블을 준비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네 거니?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여기 무선 충전 패드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무선 충전되면서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거죠. 충전량은 지금 저희 PD님이 댁에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50% 남아있네요. 200km 조금 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200k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 어지간한 분들이 출퇴근하는 거리가 왕복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km 가는 사람이 나흘 동안 충전 안 하고 출퇴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가 50%인데요. 근데 그건 공인의 경우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이거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 장거리를 떠나기에 앞서서 충전을 먼저 하고 이 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소에 넣어보도록 하죠. 360도 서라운드 뷰는 없는데 후방 카메라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 그리고 전진 후진을 할 때 카메라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것도 좋은 점이죠.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전방이나 후방이나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사방을 제대로 인지하는 거 괜찮아 보이죠. 후방 카메라 청소도 있네. 후방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 메이커라는 건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단번에 된다고? 생각보다 잘 돼. 약간 호환성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우디는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전력은 지금 충전 속도가 69.2, 69.3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최고 속도는 아니고 150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충전기가 그래도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량이 이미 43%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조절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요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허리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네, 어쨌든 충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한번 출발해 봐야죠.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실제로 한번 그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생각보다 더 가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시죠. 지금 충전하고 출발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489km 라고 나옵니다.
이거 지금 뻥 아닙니까? 이 차의 인증거리는 지금 407km예요. 그거보다 80km를 더 간다고요? 그럼 공인인증 잘못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공인인증은 공인인증대로, 실주행거리는 실제로 자기가 주행을 해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가솔린차 시대에는 공인인증거리가 꽤 잘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인인증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는 공인인증거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인증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딱 정속으로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맞는 테스트 방법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연비가 순간 연비, 평균 연비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간 연비 같은 경우 그래프로 전비를 좀 더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천천히 가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식하게 하는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옛날부터 잘 연구해 온 거죠. 네, 리셋을 시키고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연비는 3.3km,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3.0 더 낮아지고 있어요. 올라가는군요. 언덕에서 내려가니까 전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기가 페달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인지 전비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 내가 평균 전비를 지금 올리는 운전을 하고 있구나, 떨어뜨리는 운전을 하고 있구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핸들 리모컨을 가지고서 조작하게 돼 있는데 조금 의외인 점이 있습니다. 버튼이 아니고 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른 쪽으로 갑니다. 문지른 쪽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 터치 원하나? 터치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 저는 터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확실히 눌렀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게 자꾸 움직여지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감각을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못 터치되지 않나? 자세히 봐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는 6.0km/L로 올라가고 있네요. 아마 장거리를 주행하게 되면 5km/kWh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적정선 아닐까 싶네요. 잘 나오는 거. 5km면 꽤 잘 나오는 거예요. 보통 4k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이 차도 공인전비는 이 정도입니다. 그거보다 20% 정도 더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봐야죠. 전비는 정말로 운전자의 역할에 따라서,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전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는 대부분이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왜 승차감이 나쁠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차가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면 차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한 스프링을 써야 되니까 그 스프링은 단충격 같은 것들을 거르지 못하고 실내로 들여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퍼도 더 강한 걸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승차감에서 통통 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차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나쁩니다. 저런 포터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보시면 승차감이 왜 이렇게 나쁘냐 라고 하실 텐데, 지금 차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캐빈을 따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시트를 따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무거운 차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차는 무겁지만 스포티함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독일 자동차답게 승차감 아주 쫀득쫀득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딱딱하다거나 물침대 같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절묘한 위치를 잘 찾아냈어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짠! 지금 전기차 특유의 초반 가속력 마음에 들고요. 후륜구동 싱글 모터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달리는 느낌 아주 매력적이고요. 이 차는 출력이 201마력을 내고 있거든요. 토크도 31kgm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차다 라고 느낄 만한 딱 맞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8.5초. 되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답답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써봐야 될 게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돼요. 막대기 형태라서 좀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막대기가 더 편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눌러야 되는 게 뭔지를 맨날 봐야 돼요. 그리고 맨날 실수해. 현대가 얼마 전에 이걸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막대 같은 경우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밀면 꺼지는 거였지 당기면 켜지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세시고 거리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전부터 이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적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에선 예전부터 거의 모든 차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핸들이 좀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약간 핸들이 네모네요. 핸들이 위도 깎이고 아래도 깎이고 육각형에 가깝습니다. 헥사고날 핸들. 예전부터 이 육각형 디자인을 하는 건 아우디의 특징이었어요. 현대가 이걸 이 아우디의 특징을 살짝 따라가는 면이 있었던 거고,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우디 디자인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핸들 디자인도 약간 아우디 특유의 육각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핸들 잡았을 때 느낌이 약간 평소보다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낮추면 어떨까? 평소 자기가 핸들을 보는 것보다 조금 낮추는 게 일반적인 운전 패턴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더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핸들 그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약간 아래쪽을 잡는 거, 그래서 약간 배를 운전하듯이 운전하는 거, 롤스로이스 쪽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위쪽을 잡으세요, 아래쪽을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당연시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3시, 9시가 기본이지만요. 약간 위를, 약간 아래를 다 괜찮아.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잡는 건 확실히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이죠. 어쨌든 약간 위쪽을 잡았을 때 더 공격적이고 샤프한 그런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여름에 통풍 시트는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더위를 안 타니까 사실 상관없지만 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통풍 시트 조금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WTO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 시작됐다고 해요. 지구가 끓는 겁니다. 지구 온도 관측상 올해 7월만큼 더운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기 맞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날이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뜨거워질 거잖아. 지금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매년 더 더워집니다. 내년엔 분명히 서울에 40도를 보실 거예요. 지금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더 더워지고 계속 폭우가 내리고 테슬라 시승하다가 물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할 뻔했어요. 괜찮은 건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성능에 대해서 갈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네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통풍 시트에 대해서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위입니다. 시원해, 선선해. 한 번도 이 여름철에 너무 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잠깐, 이게 여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더운 거였어? 라면서 요즘 통풍 시트에 대해서 따봉! 코리아 자동차 통풍 시트 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고 있다고 해요. 코리아만 겪던 이 K더위, 이거 독일에도 수출됐으니까 독일 분들도 이제는 당연히 통풍 시트 넣어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닌데 참. 세상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기는 지금 바닷가죠. 양양입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거리 164km를 달려왔습니다. 꽤 달려왔죠. 그런데 아직도 배터리는 64%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산도 거치고 뭐 다이나믹하게도 주행하고 뭐 촬영하느라고 뭐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굉장히 주행거리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차 어떠세요? Q4인가요? Q4. 네. 역시 모카 구독자님. 딱 보면 아셔. 아우디 이제 전기차잖아요. 네. 제가 지금 트랙스를 타고 있는데 트랙스가 최고다. 어림없는 소리. 근데 전기차 키로수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400km로 새로 인증받아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조금 낮아요. 400km면 500km 넘었으면 좋겠다. 그쵸.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와, 이게 바닷가라 그런가? 왜 이렇게 멋지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떤 면에선 그런 것도 있다. 좀 플라스틱 느낌이 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더 센서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전혀 티가 안 나요. 여기 레이더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이거 키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대자마자 당연히 열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시동 버튼을 누를 필요 없습니다. 브레이크만 밟으면 알아서 레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동 버튼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 시동 버튼을 명시적으로 또 갖추고도 있어요. 시동 버튼이 있는 자동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차는 시동 버튼이 없기 때문에 차에 들어올 때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생각한 대로 되는 거죠. 내가 출발하려고 하면 바로 시동이 걸려서 출발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라는 느낌, 이 첨단 자동차라는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테일램프도 굉장히 멋지죠. 아우디 조명 회사답게 이런 것들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퀀설 램프가 켜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역시 아우디, 이런 생각이 들죠. 브레이크 이렇게, 후진 이렇게. 잠깐, 여기 불은 그럼 언제 켜지는 거야? 여기는 안개등입니다. 이렇게 알차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죠.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도 이렇게 박혀 있는데 위쪽에선 안 보이는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거 좀 안전을 위해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느낌이고요. EQ 포이트론 스포츠백은 이 뒷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뒷부분이 깎여서 굉장히 예쁘게 우아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지네시스 G70이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꺾이게 되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아래쪽에 220V 이동식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브우퍼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답죠? 삼각대를 놓는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현대 기아차가 절대 안 해주는 제네시스에만 들어가는 4대2대4 폴딩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6대4 폴딩도 되고요. 여기 긴 물건을 넣는다거나 차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루프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뒷좌석 공간이 과연 넉넉할 것인가, 머리가 닿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벽 꽤 멋있어요. 램프 어디 있어 하고 찾잖아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으면 여기 터치를 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도 팍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역시 조명회사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뒤에 앉았을 때 괜찮습니다.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컵홀더 같은 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C가 2개 제공되고 있습니다. 12V C것 어댑터도 있는데 뚜껑이 꽤 예쁘게 생긴 거.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을 위해서 별도로 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시원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앉았을 때 느낌은 CUV가 아니라 확실히 SUV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의자가 높아요. 보통 뭐 EQA나 EQB 뭐 이런 차들을 타보면 바닥이 너무 낮아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차는 어느 정도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이게 다르네. 최근 들어서 테슬라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실내 공간 넓지만 고급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급의 문 닫는 소리, 그게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컵홀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어 포켓에 컵홀더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서 음료수를 꺼내야 돼요. 조금 불편하죠. 근데 컵홀더가 물병 같은 걸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일 편하겠죠.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아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위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좌석에서 많게는 4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보여줘요. 컵홀더까지 하면 5개씩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선루프도 파노라믹 선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보셔야 돼. 요 느낌, 딱 그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멋있네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하늘을 좀 예쁘게 보이는 효과는 확실히 갖고 있네요. 그냥 작은 선루프보다는 그래도 좀 나니까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뒷좌석 앉았을 때 공간 넉넉하고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꾸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어 포켓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여러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다 꾸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꾸밈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좁게 느낄 수
수도 있겠다. 좀 좁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어깨 공간 모두 넉넉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쪽에 넘어가서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실내가 너무 멋져요. 이래서 프리미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일단 여기 하이글로시라는 거 전 평소에 좋아하지 않지만 아우디에서 하이글로시를 다루는 그 능력은 정말 출중해요. 하이글로시 면이 지나치게 넓게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우글쭈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의 각을 잡아놨어. 약간 볼록하게, 그리고 가장자리 약간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이글로시를 처리할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 하이글로시 디자인을 곳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들 리모컨 같은 거, 그리고 이쪽 부분, 그리고 그 하이글로시를 또 투톤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는 하이글로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와, 이거라면 예쁘다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진 반영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이얼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뭐 오디오 같은 거 이렇게 켜고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볼륨 조절하고,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 평소에 다이얼 같은 걸 이용하면 너무 올드하죠. 버튼을 누르게 하면 그건 너무 사용이 불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볼륨을 돌리는 거죠. 디지털이지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터치스크린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카플레이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에 들어간 우리 오디오가 너무 좋아.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들어서 그런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리뷰할 때마다 오디오가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디오들이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오디오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브랜드들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우디라든지 볼보라든지 뭐 유럽 회사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탑 클래스입니다. 소노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오디오인데 아우디가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짜임새가 너무 좋고,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본 메이커는 역시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야간 주행할 때 어떤 식으로 램프가 켜지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주행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배터리는 63%가 남아있고요 345km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깥 온도는 32.5도나 되니까 에어컨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거리는 160km 정도 됩니다. 서울까지 가도 200km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강원도로 온 건 실수 같습니다. 이 차는 부산까지는 갔어야 됐어. 또 아무튼 대단합니다. 지금 공인 인증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고 있고요. 서울까지 도착해보고 도대체 몇 킬로를 가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리뷰하기는 또 처음이네. 그럼 출발할까요? 전비운전 같은 거 안 합니다. 전비운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아 도니까. 자, 이제 서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좋을까 볼까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써요?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근데 얘는 알아봐. 우리보다 글을 알아보는 건 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모든 것들을 프리미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여기로 꺾으라고 AR HUD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화살표가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꺾으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가까워져서 바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저 화살표가 저기 멀리 있을 땐 작다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 가까워지는 비율이 이 길이 나한테 다가오는 비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요 앞에 있는 저 길, 바로 저 길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절대 길을 놓치지 않게끔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가 그다지 없어요. 아주 조그맣게 저렇게 700m 뒤에 오른쪽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AR로 뜨면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야,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 여기서 꼭 꺾어야 돼 라고 할 때 한 번씩 떠줍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그만큼 환기시킬 수가 있죠.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뜨는 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너무 편리하고, 야, 이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이건 칭찬해야죠. 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켰을 때도 예쁘게 나오네. 예쁘게 나오네. 자동차 회사들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조명회사 아우디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나 램프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 자체가 무드가 있습니다. 그죠? 터치 안 하고 이렇게 근처로 가면 약간 어둡게 밝아지다가 밝게,
이런 거 왜 만들었어? 미쳤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사람들? 굳이 터치하지도 않아도 불이 켜지게 할 이유가 있을까? 왜 이런 거에다 돈을 쓰지? 약간 변태 같다는 느낌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내 지문이 묻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 라면서 지문이 묻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꼼꼼합니다. 헤드램프도 버튼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자동 전조등, 하향등 이런 것들을 내가 터치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기서 미리 보여줘요. 내가 하려는 게 그게 맞아? 라고 하면 거기서 버튼을 딱딱 하고 누르면 되는 거죠. 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헤드램프를 어떻게 알아서 켭니까? 그거 잘 안 되죠. 켜졌다. 상향등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펼쳐졌어요. 주르륵 펼쳐져서 지금 간판 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 표지판 엄청 잘 보이잖아요. 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죠. 이 제조사들이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라는 게 너무 비싸. 그런데 이걸 가격을 마냥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 어디서 원가를 빼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안전이라는 것. 이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된다고 해도 헤드램프는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들 요즘 보면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헤드램프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운전자가 오죽하면 헤드램프를 개조하겠어요. 불법인데도. 제조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IIHS에서 헤드램프 테스트할 때 자꾸 푸어를 받아요. 안전장치 다 잘 만들어 놓고 헤드램프가 너무 어둡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원가가 상당히 나가는, 개당 100만 원이 넘거든요. 비싼 경우는 개당 3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저렴한 제품으로, 더 어두운 제품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안전에 대한 거니까 이 헤드램프는 최대한 돈을 아끼지 않고 좀 좋은 부품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주행에서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속도가 뭐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속도. 아무튼 지금 바깥 소리가 꽤 많이 차단되고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이중접합이 아닌데 바깥 소리가 꽤 차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쾌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전기차 어떤 차를 시승할 때는 터널에서 너무 시끄럽다, 이상하지 않나?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터널에서 시끄러운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맞죠. 당연한 겁니다. 터널을 걸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시끄러운데, 근데 이 차는 그런가? 그렇지 않죠. 지금 되게 조용하잖아요. 충분히 방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접합 유리를 달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가 되는 걸 보면 문제는 이중접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엄 자동차를 탈 때 중요한 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한테 보여지는 뭐 배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차를 사람이 탄다는 점인 것 같아요. Q4 이트론을 타고서 강원도까지 그냥 당일에 갔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지 피로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딱 운전자가 편안한 정도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훅 가속해서 딱 붙이고 차선을 막 변경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테슬라도 괜찮죠. 모델I에 비해서는 적어도 50km 이상을 더 갈 수 있는 배터리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운전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넉넉하게, 실내 공간도 넉넉하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 매트릭스 LED도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게 지금 이 아우디 Q4 이트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역시 아우디는 이렇게 밤에 봐야 제맛이죠. 아, 멋지네. 지금 강원도 양양까지 왕복하고 촬영하고 등등등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남은 거리는 여전히 123km가 남아 있습니다. 어떡해. 123km면 오늘 충전 안 해도 돼요. 강원도에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어도 문제없는 정도의 그런 거리를 보여주네요. 이런 점에서 Q4 이트론 저희가 좀 실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부산 정도는 갔다 왔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갔다가 대구까지는 돌아올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로 충분한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아우디 Q4 이트론을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프리미엄 메이커, 역시나 아우디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승차감이면 승차감, 정숙성이면 정숙성, 고급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였는데요. 요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역시나 독일 자동차 회사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심의 한 방을 날려주는 그런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